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기아 팬분들이 김도영, 광주에서 나고 자란 엄청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는 타고난 슈퍼스타 김도영 선수 때문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돈이 살, 도영한 이땜시 살아야, 이런 얘기도 있고, 김도영 선수 덕분에 기아 타이거즈가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롯데가 어차피 못할 거, 부산고 2학년 하현승 선수가 정말 불세출의 슈퍼스타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도의적으로 부산에서 나고 자란 놈을 롯데가 1차 지명이 없다지만 꼴찌를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하현승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바로 가서 활약하기도 어렵고 직행해가지고 잘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부산에서 나고 자란 좋은 재능을 내려와가지고 잘 또 재밌게 쓰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두 경기만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좀 넋두리 해봤고요. 보시기 전에 보기 신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경기 동안 KBO 리그 10경기 했잖아요. 홈런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다는데 롯데는 아직까지 홈런포를 진구하지 못했고, 롯데하고 지금 두산만 아직 홈런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정말 뚝심이 돋보였던 초보 감독의 하루였습니다.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C 라일리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왔고요. 라일리 선수는 명성 그대로였어요. 힘이 너무 좋았다. 기아 타이거즈가 라일리의 힘에만 물려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고 구속 155km, 본인의 좋은 커브까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상대였기 때문에 이우성 선수가 홈런도 치고 그래서 실점을 하긴 했지만, 라일리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타격이 약한 팀을 상대로는 정말 누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 오늘 방망이가 물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NC 타격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은 했는데, 역시 이 팀은 투수는 아직까지 좀 모르겠다, 국내 투수진은 아리까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NC 다이노스 타선은 상위권입니다. 어느 팀하고 비교해도 절대 화력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NC 다이노스 하면 누굽니까? 지난해 홈런왕 데이비슨 선수가 홈런을 때리면서 출발했는데 함께 보시죠. 양현종 선수가 상대였는데 원볼 로스트라이크에서 양현종 선수의 빠른 볼을 그대로 밀어쳐서 넘겼습니다. 저거는 타격 기술도 기술인데 순수 파워로 넘겼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쭉 밀어가지고 홈런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바로 데이비슨 선수의 어마어마한 순수 파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갔는데 기아 타이거즈도 그걸 보고 있는 팀이 아닙니다. 이렇게 NC가 데이비슨 초반 홈런 포함해서 2대0으로 앞서 나고 있으니까 이우성 선수가 라일리 선수의 공을 중앙 담장을 넘기는 홈런으로 대갚아주면서 2대2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NC가 기아보다는 조금 타선이 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박건우, 박민우, 그리고 귀미집까지 선수들이 활발한 타격을 보여주면서 권희동 선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NC 다이노스가 전체적으로 점수를 더 많이 내면서 리드를 잡았는데 5대2가 됐거든요. 물론 기아 타이거즈도 잘 따라갔습니다. 타선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김도영 선수가 없는 티는 좀 났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결과론이긴 하지만 5대4로 졌잖아요. 한 점 차인데 혼자서 득점을 창출해낼 수 있는 김도영의 존재가 아쉽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기아 타이거즈가 윤도현 선수를 김도영 선수 자리에 대신 내보냈는데, 윤도현 선수는 아직까지는 김도영 선수의 자리를 채우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분명히 그립을 만한 선수다. 재밌는 점은 오늘 경기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NC 다이노스가 오늘 5대3으로 앞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6회 추가점이 있었고 기아도 이제 쫓아가는 점수가 있었고 5대3의 경기가 어제처럼 NC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됐고 8회까지 또 공교롭게도 배달됐거든요. 와, 저는 이호준 감독의 이 초보 감독의 뚝심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분명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사민 선수가 어제 투심 패스트볼이 빨랐지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제 8회 말에 기아 타이거즈에게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4실점, 그 뒤에 김재열까지 이어지면서 4실점을 더해서 8회에만 8실점 하면서 경기를 내줬거든요. 이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8회 홀드 상황이었고 누군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호준 감독의 선택은 또 전사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뚝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저스트 원 게임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어제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전사민 선수를 왜 냈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경기 만약에 전사민을 또 올려서 또 실패했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호준 감독은 본인이 개막전 미디어데이 때 전사민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5대3 2점 차 상황에서 올라와서 전사민 선수가 8회에 올라와서 1이닝 동안 무실점, 그리고 삼진 2개를 곁들여서 오늘은 완벽한 모습. 사실 어제도 구속은 잘 나왔거든요. 투심 패스트볼이 150km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전사민 선수는
어제의 상처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NC 다이노스의 불펜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큰 힘을 얻었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초보 감독 느낌이 아니에요. 야구 감독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감독이 자기 플랜을 끝까지 가기에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걸 실패했을 때 밖에서 흔드는 이야기도 너무 많고 실패했을 때 감독 너 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야구가 결과론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감독이 그때 뭐 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참 뚝심 있는 감독의 자질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오히려 전삼인 같은 투수들도 탄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삼인이 실제로 어제 공이 느리고 구위가 안 좋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기아 타자들이 잘 쳤다고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투수 입장에선 좀 든든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한준수 선수 이 공격형 포수의 대명사가 되려나요? 한준수 선수가 어제도 홈런을 때려냈잖아요. 오늘 이제 한준수 선수가 선발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오늘 세 번째 타석까지는 안타가 없었다가 마지막에 마무리 투수 류진욱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면서 이틀 연속 홈런포를 때려냈습니다. 생각보다 한준수 선수가 이틀 연속 한준수의 홈런을 봤을 때 이제 그냥 단순히 포수로서 잘 치는 선수가 아니라 타자로서도 더 높은 위치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높은 천장이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우성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봄에 좋고 여름 이후에 좀 약간 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도 무서운 타격을 보여주면서 라일리 같은 좋은 투수를 상대로 중앙 담장을 넘겼기 때문에 당분간 기아는 또 이우성 선수를 조금 더 상위에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5대4로 NC 다이노스가 어제 패배를 또 갚아주면서 한 점차 승리를 거뒀고요. 이렇게 NC와 기아는 개막 2연전을 1승씩 주고받는 가운데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경기고요. SSG 랜더스와 두산 베어스, 이응 시읒 이응 더비로 이야기가 많은 랜더스와 베어스의 정말 또 수준 높은 경기가 됐습니다.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선발 투수 외국인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어제 코러빈, 오늘은 잭 로그, 그리고 SSG는 미치 화이트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김광현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광현이 한 가지 멋진 이야기를 했죠. 개막전 선발 투수 이제 예고를 봤는데 선발 투수로 토종 선수가 한 명도 없다.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답답하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자기 포함해서 국내 선수들이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국내 선수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내 선수가 외국 선수에게 밀리지 않는, 일본 프로야구는 좀 그런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수 잭로그하고 김광현이 맞대결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비록 실점이 있긴 했지만 2실점을 하긴 했죠. 이유찬 선수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실점을 하긴 했지만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으면서 2실점, 전혀 나이를 무색게 하는, 그리고 한국 투수의 자존심을 차려주는 이런 멋진 피칭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었거든요. 본인이 뭔가 커브의 조합을 많이 가져가면서 변화구의 비중을 또 늘리고 피칭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부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시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전성기 때만큼 리그 최상위, 진짜 그 당시에 김광현은 외국인 선수보다 더 좋은 투수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기까지는 조금은 힘들지 몰라도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우리 김광현 선수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SSG가 지금 정준재 선수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박성환이 빠졌고요. 어제 타구를 맞았지 않습니까? 몸에 맞는 공 여파로 인해서 박성환이 오늘 빠졌고 최정 선수는 지금 엔트리에도 없고, 사실 5번 타자가 포수 이지영 선수였어요. 오늘 SSG 라인업이. 근데 5번 타자 이지영 포수 라인업으로 SSG는 이렇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팀 전체가 이기는 DNA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SSG가 잘하는데 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정준재 선수인데 SSG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동국대 나온 선수들은 어쨌든 뽑아라. 오늘 잭로그 선수에게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적재적소의 맹활약을 해줬습니다. 3타점 경기를 했고요. 정준재 선수가 4타수 2안타 3타점, 오늘 2번 타자 2루수로 나와서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수비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요. 잭로그 선수의 패스트볼이 높은 걸 그대로 찍어서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대학 야구의 희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보졸 신인이 각광을 받으면서 대학 야구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왜냐하면 실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준재 선수는 그래도 대학 야구 출신이거든요. 물론 정준재 선수 얼리픽이긴 하지만 이런 보물이 숨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무시하면 안 된다. 사실은 이 정도의 이루 수비를 갖추고 있고 외국인 투수에게 이렇게 밀어쳐서 안타를 때릴 수 있는 좌타자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선수는 진짜 대학 야구를 위해서라도 계속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승유가 어제 오늘 좋았다. 근데 그 상민이 대주자는 어떻게 못하는 거냐?
두산 같은 경우인데 오늘도 이우찬 선수가 2타점을 때려냈고 어제 아쉬웠던 강승호 선수, 양석환 선수가 3안타를 때려냈고 불펜 쪽에서도 뭐 이병헌, 박정수, 최준호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어제는 중심 타선 김재환이라든지 이쪽에서 터지더니 오늘은 반대로 중심 타선에서 안타가 안 터진 부분 정말 묘하게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두산은 지금은 이 경기를 두 번 다 졌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잘 풀리면 아다리가 잘 맞으면 이전 전승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물론 뭐 당연히 SSG가 더 잘했으니까 2승을 했겠죠. 그러나 두산은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세 번째 경기 자, 이 경기입니다. 좀 슬펐죠? LG 이야기부터 깔끔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졌던 팀이 이제 남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LG 트윈스는 오늘 손주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리그에서 기교파 자완 선발이 던질 때 이렇게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에서도 선발 투수들이 모두 게리 콜처럼 150km 중후반대 이렇게 던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 선발 투수 중에서도 147 그러니까 오늘의 손주영이죠. 91마일, 92마일 던진 투수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슬라이더가 너무 좋고 커브도 좋고 포크볼도 좋고 전체적으로 변화구를 다 잘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기교파 선발 투수 중에는 이렇게 손주영 선수 정도의 구속으로 살아남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의 손주영은 그 정도의 느낌이 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공이었다. 물론 롯데 타자들이 오늘 타격감이 안 좋기도 했었지만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롯데 팬분들이나 LG 팬분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롯데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국가대표 경기에 손주영이 오늘 나왔다 하더라도 잘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피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손주영만큼이나 오늘 특급 냄새가 나는 선수가 한 명 더 있었죠. 문보경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보경이 1회에 또 홈런을 때려냈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문보경 선수가 투아웃 2루 상황이었어요. 커브를 걷어올려서 또 잠실 담장을 넘겼습니다. 자, 완전히 노리고 있었죠. 문보경 선수의 스윙을 보면요, 커브가 들어온 걸 기다렸다 그대로 풀스윙을 돌리면서 저렇게 넘겨줬거든요. 저거는 스윙에 대한 자신감이 정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문보경 선수가 오늘 당겨치고 밀어치고 하는 걸 보면 오늘 LG가 오스틴, 뭐 박동원, 문정빈, 송찬희 여러 개의 홈런이 터졌지만 오늘 문보경 선수의 타격감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수비에서도 좋은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롯데가 그 와중에 4대1 원아웃 만루에서 야 이거 혹시 모른다 진짜 요만큼의 이제 그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문보경 선수가 또 슈퍼 캐치를 했죠. 공수 맹활약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빠졌다면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손호영 선수의 타구였는데 이게 그대로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3루수 문보경 선수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날아올라서 이걸 잡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공수 특급 MVP 문보경 그리고 송찬희, 문정빈 기다리고 있었던 유망주들의 동시적인 폭발 여전히 좋은 오스틴, 박동원 칭찬할 점이 너무 많은 경기였고요. 문보경 선수가 프로야구에서도 리그 상위권의 3루수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거기서 한 티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문보경 선수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경기 너무 안 좋았으니까 실책만 하지 마라. 어제 실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5경기에서 6개 실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3개를 니네가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책만 딱 안 했어요. 또 두 자릿수 실점, 타선은 또 물먹은 방망이. 오늘은 뭐 수비 쪽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딱 진짜 리얼 실책만 안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별 달라질 게 없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제 오늘 타선에서는 어제 박승욱 선수가 유격수로 나왔는데 롯데가 변화를 좀 줬어요. 김태형 감독도 빠르게 올해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전민재가 오늘 나왔고요. 손주영이 오늘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 손주영한테 유일한 안타를 때려냈던 게 사실 전민재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그리고 유강남 선수가 있다가 한 7회쯤에 롯데가 경기를 던지듯이 정보근으로 바뀌었는데 재밌는 점은 정보근이 2타수 2안타를 때렸거든요. 어제는 병살타였지만 그러니까 전민재, 정보근이 당장 이 선수들이 최고의 활약을 할 것이다, 뭐 문보경처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은 더 봐야 됩니다. 왜냐면 문보경 선수만큼 보여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봐야 되는데 롯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좀 다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선수들을 좀 빨리 적극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야수는 모르겠어요. 야수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타격감이 분명히 올라온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사실은 불펜이에요. 봤을 때 김상수 선수하고 구승민 선수의 구속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볼이 140 초반밖에 안 나오니까 변화구를 어떤 걸 던져라도 안 속고 너무 쉽게 홈런을 맞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롯데가 그나마 조금의 희망을 보자면 반대로 지금 구승민, 김상수 같은 필승조로 분류된 선수의 구위는 안 좋은데 반대로 이제 우리 불펜 투수 중에 김강현이라든지 박준우라든지 그러니까 LG의 좋은 불펜 투수처럼 롯데도 어느 정도는 구위가 좋은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김강현 선수도 투심이 147 정도 나왔고 148 이 정도 나왔고 박준우 선수도 어제 147 뭐 슬라이더 포크볼 활용했고 그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이 어떻게 쓸 건지는 저희가 예상만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구승민이나 김상수를 실제로 필승조에서 안 바꾸고 쓴다 그러면 2패 3패 하다가 한 경기 이길 찬스를 잡았는데 그 경기를 또 허무하게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것도 과감하게 한번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위즈의 배정대 끝내기 안타로 오늘 KT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초반에는 사실은 오늘도 한화가 웃는 줄 알았습니다. 와이스가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초반부터 한화 이글스의 임종찬의 3회 솔로 홈런 그리고 4회 문현빈 선수의 출루에 이어서 한화 이글스가 또 플로리얼이 땅볼로 점수를 냈죠. 이렇게 2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KT 위즈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KT 위즈가 먼저 역전을 하니까 한화 이글스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4대3 상황이었거든요. 오늘도 한화 이글스의 멋진 불펜, KT 위즈의 멋진 불펜도 봤습니다. KT 원상현, 한화는 정우주 선수가 오늘 또 150 넘는 공을 보여주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화 팬분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리고 말씀드리면 경기 끝났다 싶었어요. 한 점 차인데 박영현인데 이거 뭐 한 점 차라도 박영현 지키겠지. 저는 현재 가장 좀 패스트볼 힘이 좋은 마무리가 박영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바깥쪽에 잡아당겨서 솔로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자, 변화구였고요. 노시환 선수가 한 손을 넣으면서 홈런을 때려냈는데 노시환의 장점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시환 선수가 누구랑 제일 비슷하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김태균, 경남고 선배 이대호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대호도 김태균도 아닌 저는 노시환 선수가 가장 비슷한 건 전성기의 박병호라고 생각해요. 노시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손목 힘이라든지 피지컬이 또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의 스윙에 중심에만 맞으면 한 손을 놓든 어제 아니면 밀어내가지고 누워서 스윙을 하든 이런 식으로든 어쨌든 배트 한가운데에 맞추면 그 피지컬로 넘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병호 선수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4대3에서 어쨌든 동점을 만들었던 저 홈런을 봤을 때는 노시환 선수가 홈런왕을 차지했던 그때의 폼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KT 위즈 같은 경우는 허경민 선수인데 요거는 타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타자 허경민이 5타수 2안타 오늘도 멀티히트 그리고 현재 타율이 5할이 됐어요. 어제도 5타수 3안타 오늘 5타수 2안타 10타수 5안타 5할인데 이거는 허경민이 좋은 선수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 타순하고 정말 잘 들어맞는 기가 막힌 배치다. 그 앞이 로하스하고 강백호기 때문이에요. 여기 KT에서 3번 타자로 나오면 주자가 앞에 깔려있기 때문에 허경민은 그게 좋거든요. 컨택이 상당히 좋아요. 장타가 미친듯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타율 대비 출루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컨택률이 높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공을 잘 조져줄 수 있는데 1, 2번 타자가 강한 타자니까 KT 위즈는 로하스하고 강백호가 어쨌든 출루를 많이 해주잖아요. 앞에 나가 있으니까 허경민한테는 미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볼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앞에 이미 나가 있으니까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허경민은 존에 들어온 걸 잘 때리죠. 그러니까 로하스하고 강백호가 앞에 나가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컨택이 좋은 3번 타자로는 적격이란 겁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3번 허경민, 4번 김민혁 배치는 이런 전략적인 거죠. 배정대에게만 짚고 넘어가면 뭘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정대가 오늘 저 타석 전까지 4타수 무안타였거든요. 안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타석 전까지. 근데 배정대 선수가 오늘도 안타가 마지막까지 없었는데 저기서 배정대 선수가 마지막에 안타를 또 끝내기 상황이 되니까 11회 말에 안타를 친다. 보통은 부담을 느껴야 정상이거든요. 타격감이 안 좋네. 아씨 내가 못 치면 또 못 끝나네. 무승부네.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반대로 누구나 어느 정도 마음이 쪼그라들고 겁을 먹게 되는데 반대로 배정대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염통이라 해야 되나? 이 간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딱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가 해결해야 되지? 이런 느낌. 한화와 KT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명품 불펜 대전이었다. 명품 불펜 야구 도시 고트였다. 이야기 드리면서 1승 1패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가 이렇게 1승씩 나눠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뭐 한화는 1승 1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은 좀 있었을 것 같고 KT는 그래도 첫 승을 뭐 이제 개막전 시리즈에서 가져와줘서 배정도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자, 삼성 라이온즈 일요일은 이제 짜파게티가 아니다. 일요일은 라이온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삼성 라이온즈는 지금 라이온즈 파크가 이틀 내내 개막을 마치 축하하기라도 하듯이 축포를 뻥뻥 쏘면서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오늘 삼성이 홈런을 뻥뻥 치면서 디아즈 멀티 홈런, 김영웅, 뭐 박병호 여러 선수들이 홈런을 때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배찬승 선수의 오늘 평균 구속이 몇이냐? 153이었어요. 자원 평균 구속 95마일. 이거는 MLB에서도 그렇게 꿀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MLB에서는 더 빠른 구속 평균 구속의 불펜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서도 자완 95마일 평균 153은 정말 빠른 거거든요. 이거 보면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평균 구속이 153km면 이거는 지금 당장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쪽에서도 좀 약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찬승 선수의 멋진 피칭이 나왔고요. 배찬승 선수의 베스트볼인데 보시면 푸이그 선수한테 던졌던 게 155, 최고 구속 155 이렇게 좋은 공을 던지면서 푸이그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푸이그가 아무데나 혀를 내두르는 선수가 아닌데 바깥쪽 제구된 공 이 정도면 불펜으로 간다면 사실은 요것만 딱 던져도 배찬승 선수가 절대 크게 공략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등번호 55번이라서 155 던졌나봐요. 말 그대로 진짜 너무 좋은 모습이고 오늘 사실은 디아즈 선수가 멀티홈런을 때려냈었죠. 카디네스가 사실은 9대3으로 이제 추격하고 있는 키움에 추격을 불을 땡기면서 말홈런을 때려냈었거든요. 카디네스가 9대7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키움 히어로즈의 원종현에게 루인 디아즈가 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이미 오늘 홈런이 있었는데 오른쪽 홈런 우중간을 넘기면서 11대7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최고의 마무리, 최고의 필승조는 뭐다? 추가점이다. 9대7에서 그대로 갔으면 이미 멀티이닝을 해야 되는 김재윤이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재윤이 어깨 주물러줄까? 재윤이 뭐 좀 시원하게 해줄까? 몸 데펴줄까? 이런 거 필요 없다. 홈런 쳐가지고 11대7 만들면 알아서 잘 막더라. 그러니까 최고의 마무리, 최고의 필승조는 진짜 추가점을 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이게 좀 걱정이네요. 외국인 타자 효과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 외국인 타자 효과는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일단 저는 야구 쪽은 야수가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수 노름보다 야수 노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 타자 2명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하고 전혀 달라요. 지난해는 키움이 타자가 정말 9위가 하나였고 10위가 키움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OPS나 팀 득점 기록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외국인 타자 2명이니까 푸이그 카디네스가 국내 한 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이주영도 좀 잠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를 내주고 있는데 반대로 해줘야 되는 원투펀치가 너무 안 좋거든요. 이 부분을 좀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는 다음 경기가 화요일 SS 랜더스 전인데 설마니 3월에 전부 다 패로 장식한 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팀은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 지난 시즌에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팀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지금 승없는 애들 영의 행진 이 새끼들 디지털 팀도 아니고 지금 00000 오늘도 롯데 막 디지털인 줄 알았어. 막 숫자 그 1회 다른 팀들은 막 2점도 내고 3점도 내고 4점도 내고 하니까 막 스코어보드에 3, 4 막 이런 게 들어갔는데 우린 디지털이야. 그냥 00000 이러고 있는데 디지털도 어쩌다 01, 01, 01 이렇게 조합을 하는데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디지털이죠. 0승, 승률도 0 이런 식인데 지금 어쨌든 디지털에서 벗어나자. 승수의 1을 얻어내자. 두산도 마찬가지고 키움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좀 이 이진법에서 탈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롯데자이언츠와 SSG 랜더스 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